나라에서 법을 막기도 하고 풋마켓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어쩔 때는 고객이 어쩔 때는 경쟁업체가 나에게 문제를 걸기도 해요. 안녕하세요, 셀러A입니다. 피디님, 오늘 주제는 뭡니까? 셀러A님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 좀 많이 만나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 중에 어떤 분들이 성공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새로 시작하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봤죠. 그 분들 중에 성공하신 분들의 특징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노력을 많이 해서 성공을 한다, 아니면은 재능이 특출나서 성공을 한다, 이게 일관적이진 않은 것 같고, 오히려 나는 사업의 성공은 운이 많이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에디슨의 말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오히려 사업의 성공은 99%의 운과 1%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내가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때가 안 맞다고 하면은 뭐 실패할 수도 있고, 정말로 내가 형편없는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때가 맞으면 잘 되더라고요. 그게 참 아직까지도 좀 신기하고 이해가 안 가는 거긴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단순히 운만이 그 요소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내가 하는 노력에 따라서 그 운의 확률이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많은 부분을 사실 운이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피디님하고 저하고 가위바위보를 해요. 그런데 딱 한 판만 이기면 돼요. 근데 할 때마다 판돈을 걸어요. 판돈이 없어서 처음에 모든 걸 다 걸고 시작을 하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은 50대 50이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판돈이 많아. 그래서 한 판 해서 다음 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은, 내가 첫 판에 졌다 하더라도 다음 판에 50%의 확률이 있고 그 다음 판에서 또 50%의 확률이 있고 계속 50%의 확률이 있는 거잖아요. 기회가 계속 주어지니까. 물론 분명히 운이 존재를 하는데, 운을 계속해서 맞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게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오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꾸준하게 오래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롱런하는 비결은 포기를 안 하면 되죠. 포기는 배추 셀 때나 나오는 거다라고 하면서 포기 안 하는 게 사실은 가장 롱런할 수 있는 비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통계에서 보면 창업을 하고 5년 동안 살아남을 확률이 제조업 같은 경우에 40%, 일반적으로 이커머스,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한 16% 정도가 된다고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내가 오늘 100명의 사람들과 시작을 했으면 5년 뒤에 그 100명 중에 85명은 다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저는 이커머스를 한 10년 정도 하고 있었는데, 뭐 10년이라면 그보다 훨씬 더 적은 숫자 5, 6명 정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제조업 같은 환경은 아까 전에 40% 정도 살아남고 이커머스는 훨씬 더 적게 살아남은 이유 중에 하나는 나는 그거라고요. 환경의 변화가 굉장히 빨라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기계를 들여오고 그 기계에서 만드는 제품이 거의 일정할 거예요. 많이 변하지 않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수요와 기존에 판매되고 있었던 것들을 판매하는 거라면,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해봤을 경우에 거의 6개월마다 한 번씩 위기가 와요. 최근에도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잖아요. 구매에 대한 금지법도 나온 적도 있었고, 그 전으로 좀 돌리자고 하면 최근에 환율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셀링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6개월마다 오는 고난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남아야지만 롱런을 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 6개월마다 오는 위기가 항상 일정하지 않아요. 어쩔 때는 큰 위기가 왔다가 어쩔 땐 작은 위기가 왔다가 이러기 때문에 그 위기를 어떻게 해서 잘 대처해 나가느냐가 롱런하는 비결이 아닐까 싶어요. 포기를 안 하게 되면 롱런을 할 수 있다 하셨는데, 사실 위기 상황이 와서 포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은데 방법이 따로 있나요, 혹시? 내가 좀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그런 말이 있는데, 사람들 만나서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내가 10년간 이커머스를 진행하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뭐냐면, 매일매일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말이에요. 내가 주도적으로 일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일했던 회사원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내 위에 사수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 팀장, 본부장, 대표 엄청 많죠. 근데 1인 기업 셀러 혹은 창업자가 된다고 하면 그 문제를 내가 풀어야 돼요. 그 누구도 풀어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문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예전에 한번 풀었던 문제가 다시 위기가 오는 게 아니라, 뭐 어쩔 때는 환율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어쩔 때는 뭐 나라에서 법을 막기도 하고, 어쩔 때는 오픈마켓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어쩔 때는 고객이 크레임을 걸기도 하고, 어쩔 때는 상대편 경쟁업체가
나에게 문제를 걸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답이 없는 문제를 계속 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거 지금 잘하고 있나? 내가 이거 잘하고 있는 거 맞아?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돼요. 새로운 사업을 할 때 항상 하는 말은 이거 진짜 우리가 하는 게 맞아?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아?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물론 이제 시작하시는 이커머스에 들어오신 셀러 분들도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똑같아요, 저희도. 그리고 저희보다 훨씬 앞서 나간 스타트업도 마찬가지고 그거보다 더 큰 대기업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해요. 오히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생길 수 있는 변수가 굉장히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잃을 게 더 많기 때문에 한 번 위기가 왔을 때 굉장히 크게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자면 최근에 일본 라인을 인수해야 된다는 일본의 행정명령이 내려왔죠. 근데 우리 같은 기업은 일본에서 물건을 팔아도 그렇게까지 엄청난 선택을 강요하는 무언가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뭐 우리가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기업은 그렇게 회사 자체가 넘어갈 수 있는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거니까 내가 제일 힘들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기업을 하는 사람은 모두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항상 이겨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이겨내면서 항상 드는 생각은 나 지금 잘하고 있나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의구심이 안 든다는 건 아마도 내가 사업이 망했거나 다른 사업에게 내 사업을 넘겼거나, 그래서 셀러를 한다는 거, 그리고 사업을 한다는 거는 선택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그 선택이라는 게 사실 정말 작게는 제품 하나의 가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상품명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든 것이 선택의 연속이거든요. 그랬을 때 운이 좋게도 성과가 나온다면 그대로 하면 되지만, 그게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수학 문제처럼 아니면은 시험 답안지처럼 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그 문제를 찾는 게 1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최대한 그 문제의 해결책을 빨리 찾아서 해결을 해야지만 오래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10년이면 진짜 되게 오래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좀 롱런을 하실 때, 그러니까 사업을 유지하고 계실 때 가장 고비였던 순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항상 이제 유튜브 나와서 많이 말하는 말이긴 한데, 처음에 이커머스를 구매 대행으로 시작을 했는데 처음 3개월 동안 매출이 안 나왔어요. 사실 그때는 우리는 굉장히 좋은 롤모델도 있고 그 롤모델을 똑같이 따라했고 그 롤모델로 해서 굉장히 돈을 잘 번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출이 무조건 잘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죠. 근데 막상 해보니까 매출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이어서 어떠한 부분이 잘못됐었는지, 그리고 왜 그게 매출이 안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석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3개월 동안을 허송세월하고, 만약에 그때 우리가 구매 대행을 하지 않고 재고를 가지고 하는 사업을 했었다면 아마도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유튜브 찍지 않고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디에서 다른 회사에 매니저가 돼 있겠죠. 근데 처음 시작한 사업이 운이 좋게도 재고를 가지고 가는 병행 수입이 아니라 구매 대행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3개월 동안을 버틸 수 있었고, 그 3개월 동안 버텨서 매출이 안 나온 원인을 제거한 다음에 다시 진행을 해서 매출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10년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포기하지 않고 그 문제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10년이라는 시간을 버텨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이커머스에 대해서 조금씩 느끼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처음보다는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아까 전에 제일 먼저 얘기했듯이 사업에서는 성공의 원인의 대부분은 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운이 사실은 성공으로 흐를지 실패로 흐를지를 모르기 때문에 처음 하는 사업은 실패해도 되는 것들을 시도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처음에 창업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가진 마인드는 멋지고 쿨한 사업가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실제로 저희도 그랬고, 저희도 처음에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가 쇼핑몰을 해서 잘 되면 우리에게 물건을 많이 샀던 분들을 초대해서 연말에 파티도 하고 재미있게 무언가를 운영해보자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내가 쇼핑몰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게 됐죠. 근데 처음에 시작을 하면 그렇게 멋진 사업가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도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그렇게 멋지게 연말에 파티도 하고 사람들한테 얘기도 해주고 하려는 게 온꿈사라는 커뮤니티를 만들기까지 한 6년? 7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그 시간 동안은 정말 방구석 셀러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사실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업가 병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거는 잠시 접어두고 처음에 조금 없어 보여도, 조금 뭔가 빠져 보여도 내가 실패해도 도전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시도해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가위바위보를 많이 할수록 이길 확률은 높아지니까요.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질 확률이 50%인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5년 동안 살아남을 확률이 15%밖에 안 되잖아요. 그 15%의 확률을 계속해서 늘려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봐요. 자, 오늘은 10년 동안 이렇게 셀링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강한 자가 오래 살아남는 게 아니라 오래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 오래 살아남는 거, 그리고 성공하는 거는 노력, 뭐 재능, 뭐 인맥 이런 거보다는 운에 의해서 많이 좌우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성공했다고 너무 자만하지도 말고,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너무 슬퍼할 일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운이 좋았고 운이 나빴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무언가를 시작을 할 때 내가 이것에 모두 다 올인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언제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도할 수 있는 것들을 시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멋있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 같은 셀링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10년 동안 셀링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많이 구독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까지 안녕!